금이 사상 최고가에서 20% 넘게 빠졌습니다. 1983년 이후 최악의 주간 낙폭.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유가가 빠지고 주식이 반등하고 긴장 완화 시그널이 나오는데 금만 계속 빠집니다. 거시경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데도 금만 혼자 떨어지고 있다는 건 이게 단순한 경제 반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팔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인가? 오늘은 지금 시장에 떠돌고 있는 금 관련 루머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확인된 것, 반증된 것, 그리고 아직 답이 없는 것, 다 이야기합니다. 먼저 확실히 아닌 것들부터 걸러냅니다. 중국 정부가 금을 팔고 있다. 거짓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PBOC, 인민은행은 16개월 연속 금을 매수 중이고 총 보유량 2,309톤, 블룸버그 확인 보도입니다. 다만 중국 민간에서는 문제가 터졌습니다. 선전의 JWR 그룹이라는 금거래 플랫폼이 14억 달러 규모로 붕괴, 22,000명 피해. 정부는 사고 있고 개인이 터진 겁니다.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한다. 지난 12개월 성적표. 금 플러스 84%, 비트코인 마이너스 14%. 이란 위기 때 비트코인은 주식과 같이 하락했습니다.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인 CME 그룹조차 디지털 골드 내러티브가 빛을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포트녹스가 비어있다. 포트녹스는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미국 최대의 금 보관소입니다. 미국 전체 금 8,133톤 중 4,580톤이 이곳에 있습니다. 비어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종합감사가 1953년이라 73년째 제대로 된 감사가 없다는 건 사실이고 트럼프와 머스크가 감사를 공언했다가 조용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투명성 문제이지 증거 기반 주장은 아닙니다. 정부가 금을 몰수한다.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의 금 보유를 금지하고 정부에 팔도록 강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은 1914년에 폐지됐고 1977년 의회가 대통령의 금 규제 권한 자체를 박탈했습니다. 전시가 아닌 이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확실히 아닙니다. 여기서 시간 쓸 필요 없습니다. 국제결제은행 줄여서 BIS,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 BIS가 올해 3월 분기 보고서에서 명확히 지목했습니다. 최근 금은 열풍의 호황과 붕괴, 레버리지 리테일 투자자의 역할. 금 상승기에 자금을 밀어넣은 건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었습니다. 빚을 내서 몇 배로 베팅하는 레버리지 ETF와 선물로 몰려들었고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10일간 5차례 증거금, 마진이라고 부르는 최소 담보금을 인상하자 연쇄 청산이 시작됩니다. 증거금이 올라가면 추가로 돈을 넣든가 강제로 팔리든가 둘 중 하나거든요. 레버리지 ETF는 매일 리밸런싱, 즉 비율 재조정을 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레버리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초 자산을 매도해야 합니다. 매도가 하락을 부르고 하락이 매도를 부르는 자기 강화 루프. 여기에 크립토 17억 달러 청산, 주식과 채권에서 마진콜. 그러니까 추가 담보 요구를 받은 기관들이 현금 마련을 위해 금 ETF를 판 것까지 겹쳤습니다. 세계 최대 금 ETF인 SPDR 골드 트러스트에서 하루 29억 달러가 빠졌습니다. 이건 BIS, CME 기록, ETF 자금 흐름 데이터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20% 넘는 폭락 속도를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솔직히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확인된 팩트와 미확인 의혹이 섞여 있습니다. 분리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올해 1월 30일, 은이 하루 만에 31% 폭락합니다. 금도 10일에서 12% 빠졌습니다. 이날 CME 인도 기록에 흥미로운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는 실물 인도라는 게 있습니다. 선물 계약이 만기가 되면 실제로 금이나 은을 받거나 넘겨주는 건데요. JP모건이 정확히 바닷가 78달러 29센트에서 633 계약 310만 온스를 인도받았습니다. CME 인도 기록에 JP모건은 실물을 받아간 매수자로 기록돼 있습니다. CME 공식 기록입니다. 거래 자체는 루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숏 공매도를 정리한다는 건 은을 사는 겁니다. 사는 건 가격을 올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날 은이 31% 폭락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해석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리테일의 강제 청산 물량이 압도적이어서 JP모건의 매수가 묻혔다. CME 증거금 25% 인상으로 수만 명이 동시에 쏟아낸 매도 물량 앞에서는 310만 온스 매수도 폭포수 아래서 컵으로 물 받는 격이었다는 해석. 두 번째, 의도적 순서. 먼저 대량 매도로 가격을 눌러놓고 바닥에서 실물을 받아간다. ITM 트레이딩은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라고 했고 Disruption Banking은 페이퍼 리셋이라 불렀습니다. 폴란드 분석가 번츠컵스키는 이건 조정이 아니라 시스템의 잔인한 구조작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베스팅.com은 월스트리트 리테일의 손실을 기관의 이익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이면 시장 구조의 문제이고 두 번째 해석이면 의도적 조작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든 바닥 가격에서 정확히 633 계약을 받아간 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흥미로운 타이밍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CME가 금 증거금을 10%, 은 증거금을 25% 올린 시점과 중국 상하이 금거래소가 증거금을 올린 시점이 거의 동시입니다.
NAI 500은 베이징이냐 워싱턴이냐라는 제목으로 이 타이밍을 다뤘습니다. 워싱턴 측 해석, 달러 방어를 위해 금값을 눌러야 하는 동기가 있다. 연준의 매파 전환 타이밍이 증거금 인상과 일치한다. 베이징 측 해석, 중국 내 투기 과열을 잡아야 하는 동기가 있다. 선전 JWR 플랫폼 붕괴 직후라 리테일 보호 명목이 있다. 미국과 중국 두 거래소가 동시에 증거금을 올린 건 사실입니다. 이게 우연인지 암묵적 조율인지 아니면 그냥 둘 다 같은 시장 상황에 반응한 건지 답은 없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나온 루머입니다. 전비 충당을 위해 교전국이나 관련국들이 금 보유고를 현금화하고 있다는 주장.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이 달러 같은 경화, 즉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강한 통화를 확보하기 위해 금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디지털 타임스는 주요 경제국들이 전쟁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금 보유고를 매각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금협회 WGC 데이터에서 1월 중앙은행 순매수가 5톤으로 급감한 건 사실입니다. 12개월 평균이 27톤이었으니까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러시아가 9톤을 매도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2월과 3월 중앙은행 매매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금이 본격적으로 폭락한 3월 데이터가 블랙박스인 겁니다. 누가 팔았는지, 얼마나 팔았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금시장에는 구조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OTC, 장외 거래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기관끼리 직접 하는 거래입니다.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대형 기관이 블록딜, 대규모 일괄 거래로 수십 톤을 매도해도 데이터에 잡히지 않습니다. 소버린 웨스트 펀드, 국가가 운용하는 국부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르웨이, 사우디,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는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 선물 규제 기관인 CFTC가 매주 발표하는 COT 보고서, 시장 참가자들의 포지션 현황 보고서에서 헤지펀드 등 전문 투자자들의 공매도가 늘고 있는 건 확인됩니다. 하지만 스톤엑스는 가격 하락 속도가 포지션 변화보다 훨씬 빠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개 데이터로 설명 가능한 매도보다 실제 매도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13F, 미국에서 1억 달러 이상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는 분기마다 뭘 사고 팔았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가 13F인데 올해 1분기 데이터는 5월에나 나옵니다. 그때가 되어야 그때 이 기관이 팔았구나 하고 사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리합니다. 확인된 매도 주체, 빚내서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BIS가 공식 확인, 미국 금 ETF 기관 투자자 자금 흐름 데이터 확인, 헤지펀드의 공매도 증가 CFTC 보고서 확인, 러시아 중앙은행 1월 9톤 매도, 구체적 의혹이 있으나 증명 불가인 것, JP모건의 바닥 633계약 인도, 미국과 중국 거래소의 동시 증거금 인상, 완전히 블랙박스인 것, 3월 중앙은행 매매 데이터, 장외 대규모 거래, 국부 펀드 움직임, 확인 가능한 매도가 전체의 절반 정도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아직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전략은 QQQ가 200일선을 하회하면 TQQQ를 팔고 GLD, 금 ETF로 전환하는 방어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략이 해지 페이지로 전환하자마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 낙폭을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타이밍이 이보다 나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전략이든 모든 시나리오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의 악재의 전략 전체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루머에 휩쓸리지 마시고 확인된 것과 안 된 것을 구분하십시오. 5월에 13F가 나오고 2분기에 3월 중앙은행 데이터가 공개되면 퍼즐이 맞춰질 겁니다. 그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